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논술 기본 유형편 수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그 논술 수업에서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수업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언제 공부를 시작하든 이 강의는 반드시 수강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시간이 없다면 다른 강의랑 함께 병행해서라도 꼭 공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 저는 그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고 법학을 부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김영편입에서는 2012학년도 연대 논술이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 합격률 그리고 수강 등록 등 12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제가 책에 스펙에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 일단 2023학년도 실적 부분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드리면 연고대 경영 이관왕이 일단 임명 2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둘 다 여학생이었는데요. 한 명은 이제 일반 편입, 한 명 학사 편입해서 일반 편입이든 학사 편입이든 모두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다른 합격생들 전체 합격증입니다. 아니면은 이제 저한테 보내준 문자이거나 참고를 한번 봐두시고 저한테 이번에 합격한 학생들 영광의 기록들이죠. 그리고 연대 인문, 제시문 다 문제가 완전히 적중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출제된 제시문이에요. 화면을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을 텐데 연대는 인문사회가 영어가 한 제시문 나옵니다. 제시문 다가 인문에서 영어였고 이것이 우리말로 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 교재에 실려 있었던 작년 교재입니다. 기본 유형편 156쪽에 그리고 이거는 여기만 실렸던 것이 아니고 두 군데 실려 있었고 또 다른 도표 특강에서 또 들어가 있어서 총 세 군데나 실려 있었던 실제 출처는 2020학년도 연대 수시 모의논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지문을 예지력이 있어서 적중시켰다기보다는 중요한 문제를 제가 판단했던 것이고 풀었던 중요한 문제 중에 제 지문이 동일하게 똑같이 글쓰기와 글 읽기는 사치존 일인데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여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영어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기타 유형은 뭐 100% 적중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쟁점은 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적중됐는데 제가 그 적중 사례 관련된 영상을 별도로 올렸으니 그것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은 기본 유형편 OT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자, 기본 유형편 수업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저는 해마다 교재를 새로 씁니다. 물론 해마다 교재가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심판으로 제가 수업하고자 실제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만드는 교재이기 때문에 가급적 심판으로 수업을 들으셔야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수업 방식입니다. 수업은 크게 강의가 있는데 이거는 3시간 생각보다 수업 시간이 적은 편이죠. 우리가 연고대를 가는데 주당 3시간 수업을 듣고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3시간은 진행이 되고 밴드로 생방송 라이브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은 3시간 동안 수업만 진행합니다. 무슨 말이냐 강의만 진행한다는 뜻이고 쓰기는 여러분이 별도로 과제로 나갑니다. 고등학교 때 논술 들어본 학생은 수업 중에도 쓰기 첨단을 하셨을 텐데 편입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수업 중에 쓰기 하는 것은 실전 연습 강좌부터 합니다. 빠르면은 9월 하프 실전부터 늦으면은 11월 풀셋 실전부터는 수업 중에 쓰기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집에서 쓰기 때문에 쓸 때 시간을 무한대로 두고 하세요. 시간을 절대로 제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시간이 부족한 것은 실력이 늘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첨삭인데 첨삭은 1:1 대면 첨삭이 원칙입니다만 지금은 줌으로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본인이 수기로 쓴 답안지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원고지를 이미지화해서 이미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원노트에 띄워놓고 줌으로 연결하게 되면 화면 공유가 되겠죠. 화면 공유한 상태에서 제가 전자펜으로 거기다가 직접 필기하면서 첨삭을 진행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대면 첨삭에서 종이에다가 제가 연필로 필기하는 거랑 동일한 효과가 생기겠죠. 첨삭이 끝나면은 그 이미지를 그대로 제가 캡처해서 바로 그 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종이에 첨삭 받는 효과랑 같은 효과가 발생하니 여러분이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이죠. 15분 안팎 정도 걸리는 첨삭인데 학원까지 왕복 2시간 아니면 3시간 걸리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활용하시고 선택은 본인 자유입니다. 그리고 독서 과제를 제가 꾸준히 시켜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방법론은 설명드릴 수 있지만 독해력 자체는 여러분이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1강좌 1독서를 제가 진행하고 있고 신문사설을 하루에 1개씩 300자 요약하기를 시키고 있어요. 논술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요약
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꾸준히 따라오셔야 되고, 조금 아쉬운 것은 인강 수강생들한테는 제가 이것을 직접 봐드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인강 수강생은 제가 직접 봐드리지는 못하지만 같이 제가 강의 들으면서 이거 하고 있니라고 하는 얘기를 꾸준히 할 텐데, 같이 인강 수강생도 저를 따라오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적 처리는 인강은 그대로 인터넷에 첨삭을 하고, 인강 수강생은 첨삭도 인터넷 진행됩니다. 그게 인강과 현강 가장 큰 차이예요. 서면으로 진행된다는 뜻이죠. 메일로 보내는 건 방식은 아니고, 그 인터넷 사이트에 보시면 그 원고지에 여러분이 답안을 입력하는 그 툴이 제공이 됩니다. 거기 입력하고 업로드를 하시면은 제가 첨삭을 해서 다시 재업로드를 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성적은 거기 입력을 해드릴 테고, 현강은 제가 현장에서 바로 성적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해력 40점, 그리고 논리력 40점, 표현력 20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객관화시켜서 내 점수가 지금 합격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를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계별 학습 내용인데, 유형 기본은 실질적으로 보면 4대 영역입니다. 요약 영역, 적용 분석 영역, 자기 견해 영역, 자료 해석 영역이고, 요약은 다시 요약 단순형, 종합형, 종합형이 이제 비교인데, 요 비교가 압도적으로 이제 연대가 많다는 거죠. 적용 분석은 설명평가고, 그리고 설명평가가 연고대 우리가 통합 타이틀 벌리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 견해가 이제 드디어 무슨 자기 생각을 쓰는 곳인데, 실제로는 빈출이 되지 않고 아주 극소수로만 나오고 있죠. 나오긴 나왔습니다. 입장 선택형은 2012학년도 연대 인문사회 나왔고, 그리고 고대 2020학년도 사회논술 나왔고, 또 대한제시는 2017학년도 연대 사회논술에 나왔어요. 나머지가 거의 매번 나오는 것에 비해서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만, 그래도 한 번은 나왔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입장 선택형이라는 이 부분이 고려대 수시논술이 아주 좋아했던 문제입니다. 고대 수시가 2017학년도까지 진행을 했었고, 2018부터는 폐지됐고 연대 고대 편입이 도입이 됐죠. 그런데 수시에서 늘 나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편입에도 나올 위험성이 있고, 실제 2020학년도 연대 고대 사회논술에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기대보다는 아직 적은 편이에요. 하지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기타 자료인데, 이거는 도표랑 기타로 구분됩니다. 이 기타는 이미지인데 도표가 중요합니다. 도표는 연대 사회논술, 고대 사회논술 쪽에서 등장합니다. 자, 인문논술 학생은 그럼 공부 안 했답니까? 또 도표는 나오지 않지만, 요 도표라는 문제는요, 여기 적용 분석 영역에 설명 평가형과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명 평가형 문제를 푼다는 것은 도표도 같이 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도표 나오는 문제도 인문 논술도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인문 논술도 이번은 적용 설명 평가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파이널 가게 되면은 제가 문제를 분리시켜서 인문은 도표가 없는 설명 평가로 연습을 시킬 거예요. 저기 첨삭이 이거는 제가 이게 줌으로 진행한 첨삭입니다. 줄이 좀 반듯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수기로서 저한테 보내준 이미지고, 제가 화면 띄워놓고 화면 공유로 1:1 화상식으로 진행을 하는 방식인데, 여러분 잘 알죠? 줌은 많이 써보셨죠? 제가 직접 필기하면서. 그래서 종이로 옆에 앉아서 듣는 거랑 화면으로 보면서 하는 거랑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대면을 안 하셔도 된다. 저는 물론 학원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대면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이렇게 해서 총평까지 달아드리고, 요 이미지는 그대로 제가 변환해서 여러분한테 톡으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보관하시면 되겠죠. 실제 기본 유형편 이제 논술 강의실 모습인데, 실제 이런 내용이 진행한다는 겁니다. 논술은 객관식이다라는 것이 저희 지론인데,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사례에서 요 4가지 목차로 진행이 되고, 요 4가지 목차는 모든 여러분이 논술 문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답안 구조를 하나 예시로 보면은 우리 연대 비교 아주 중요했잖아요. 그 1번 반드시 나오는 거, 인문은 2번에도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답안이 만들어져요. 요 답안의 형식 여러분이 저한테 배워야 됩니다. 공통점, 차이점이고, 공통점은 다시 공통주장과 항목이고, 그리고 또 공통주장은 또 이런 거다. 그리고 가나다 차이점 쓰는 방식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요약하되 대꾸를 맞춘다 등등인데, 이런 구조는 유형별로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 방법에 대한 우리가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할 때 그 분석 방법이에요. 자, 논점 평가 설명형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것도 주장이 나오고 이유가 나오고 근거가 나오고 상술이 나옵니다. 상술은 다시 2문장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2문자를 따서 주, 이, 근상 이렇게 암기를 시켜요. 그래서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요 논리적인 틀을 유지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제가 객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입니다. 인데 이거는 꼭 중요합니다. 논술은 여러분이 첨삭을 받은 게 절대 끝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더 써야 됩니다. 그때 실력이 는다. 가벼운 질문은 저한테 24시간 문자 괜찮아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관련된 질문은 게시판을 이용해야 타이핑 치기 좀 편하죠. 내용 입력도 많이 할 수 있고, 그 김행 편입 홈페이지에 그 이 값씩 찾아서 클릭해 보면은 강사별 개인 카페가 열리는데, 거기 질문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걸 적극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지나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빈칸의 논술 그래서 옳고, 그죠? 빈칸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게 제가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라서 언급해드리고, 제가 쓴 답안을 빈칸을 처리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합니다. 일종 쪽지 시험 같은 건데, 자, 논술 공부의 최종 단계는 반드시 답안을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제대로 쓰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나는 이렇게 썼구나, 그 두 답안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냥 읽으면 공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 그래서 빈칸 답안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독해력 강화 프로그램인데 제가 별도로 운영하는 독해력 강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이제 수업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시험 분수 5단계 객관화시켜 놨다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이런 공식을 자꾸 만들어 드릴 겁니다. 지금은 뭐 외우지 않으셨대요. 또 키워드 분수 5원칙에서 무엇이 키워드인가, 그 지침이죠. 이런 5가지 원칙을 적용하면 키워드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전적인 독해력 증강 프로그램, 아까 그런 게 있다 그랬죠. 신문 사설 요약하기 하루에 1개씩 해서 시험 직전까지 합니다. 300자로 원고지에다 직접 써야 되고, 한 강좌 한 독서, 제가 이성의 기능, 철학과 굴뚝 청소부, 인권법 이렇게 활용하는데, 인권법은 이제 법학 교수가 쓴 거긴 합니다. 고대 로스쿨 교수님 이준일 교수님이 쓰신 건데, 이성의 기능은 화이트헤드가 썼고 김용욱 교수가 번역했고, 철학과 굴뚝 청소부는 이제 이진경 교수가 쓴 건데, 이성의 기능은 영어 지문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 김용욱 교수가 번역하시면서 원문을 살려뒀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붙였거든요. 우리가 영어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 연습이 아주 될 겁니다. 요거는 자, 제가 한 강좌 60일이죠. 2달에 한 강좌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이 책 한 권을 떼는 것이 목표인데, 여기서 독서라는 것은 정리를 포함한 겁니다.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요점 정리가 핵심이에요. 요 인권법은 지금 우리나라 핵심적인 주제 핫 이슈 한 50개 정도가 잘 정리되어 있어요. 논술 질문과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브릿지 강좌라고 해서 이거는 작년에 7, 8월에 시작했던 건데 지금 3, 4월에 시작합니다. 넉 달을 앞으로 당겼어요. 조금 더 여러분한테, 이거는 전문 강좌입니다. 2시간짜리 수업이에요. 그리고 역시 회차는 8회차 똑같습니다. 이거는 정규 강좌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3, 4월은 제가 독해력 강화 특강, 5, 6월은 도표 특강, 7, 8월은 이제 연대 수시험선 특강 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독해력 증강에 충분한, 여기 예를 들어서 도표 특강 같은 경우도 필요한 게 5, 6월 그랬잖아요. 기본편에 도표를 배웁니다. 근데 그 도표를 배우는 게 하루밖에 안 돼요. 즉 한 주밖에 안 되는데 한 회차, 즉 3시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연대 고대 사회논술 이번 도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부족할 수 있죠. 자, 요거는 전형에 대한 건데 기본편이니까 전형 잠깐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연대는 150점 만점에 논술 100점이고, 그리고 2단계 서류 면접이 50점. 고대는 100점 만점에 논술 60점이고 서류 면접 40점인데, 여기서 면접은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서류만 남아 있습니다. 그 50점이 서류로 50점이라는 거죠. 고대는 조금 다릅니다. 고대는 학사 편입은 면접이 있고 일반 편입은 면접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면접이 없어졌다는 것은 서류가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 서류의 중요도가 2배 됐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보셨지만 논술 학습은 핵심적인 뭐죠? 강의 쓰기 첨삭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피드백 재첨삭 받아야 되고, 자, 독해력은 여러분이 스스로 길러야 된다. 방법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지만 그 독해력 강화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꼭 따라오세요.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인데, 제 수업의 특징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교재입니다. 모든 수업을 제가 직접 쓴 교재, 로 편집도 제가 직접 합니다. 타이핑 하나하나까지 긁고 오는 건 하나 없이 제가 직접 쓰고, 그냥 객관화시킵니다. 논술이 객관식이다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지론인데, 실제로 자, 자기견에 쓰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객관식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설이 아까 나왔었죠. 이 4가지로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첨삭 꼼꼼하기로 아주 소문이 나 있죠. 그리고 입학 실적, 합격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다.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1년 컬인데 이거는 제 교재입니다. 교재가 곧 컬이니까 작년에 보니까 9권을 썼어요. 기본 유형 쟁점 심화 고대 기출 연대 기출, 그리고 5, 6, 7 고득점 실전 심화 도표 분석 연대 수시 엄선 특강은 전문 강좌입니다. 브리지 특강이에요. 득점 실전 심화가 이번에 독해력 강화로 제가 바꿨습니다. 하프 실전, 풀세 실전.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12월 달 가면 11월 말까지입니다. 12월은 이제 시험 직전 특강이라는 게 있는데 한 2주 정도 진행됩니다. 문제 갖고 잠깐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가볍게 보세요. 1번 요약이죠. 고대는 뭐 요약이고, 2번은 이제 설명 평가입니다. 사회 논술은 이제 도표가 나오고, 이전 거 확인해 봐도 뭐 마찬가지예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보내드리고, 요거는 이제 자기견에 딱 한 번 나왔던 2020학년도 고대 사회 논술. 그리고 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1번은 이제 요약이고 2번은 설명 평가인데, 연도를 보시면은 고대 인문은 2021과 2022가 없죠. 그때는 출제가 안 됐어요. 아쉽게도 선발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회복됐다.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죠? 그래서 연대나 고대 2번은 비슷합니다. 설명 평가형. 1번이 조금 다르죠. 자, 그 이전 끝까지 확장시켜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연대입니다. 1번이 무조건 비교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비교죠. 2번은 이제 설명 평가입니다. 사회 논술.
자, 인문도 마찬가지인데 인문은 조금 다른 것은 인문은 1번, 2번이 모두 비교입니다. 이게 좀 특징이죠. 항상 그랬지 않았고 2019학년도부터 지금 5년째 이렇게 내고 있어요. 사회논술은 고대와 마찬가지로 도표가 있고 그 이전 거도 확인해 보시도 마찬가지죠. 2번은 설명평가. 그래서 2번은 연대 고대 비슷하다. 인문은 확인해 보시면은 자, 엽기적으로 1번, 2번이 모두 비교다. 그죠? 그래서 학습 포인트 감이 오시죠? 자, 연대는 뭐 비교의 왕국이니까 일단 비교가 돼야 된다. 그리고 2번은 비슷한데 인문은 2번도 비교입니다. 다른 것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함께 합니다만 차이점은 도표가 있고 없고다. 그죠? 사회는 도표가 있다. 공통점은 연대, 인문, 사회 모두 영어 지문 나옵니다. 제 지문이 영어예요. 그냥 답안은 당연히 우리말로 쓰고 그래서 비교가 해결돼야 되고 요약, 설명, 평가, 도표 요 네 가지가 이제 서브로 돼야 된다. 그죠? 고대는 보셨죠? 요약이 일단 1번에 나오고 2번이 설명 평가인데 요약은 배점이 20점밖에 안 되니 2번이 나온 설명 평가 더 중요합니다. 역시 연대 마찬가지로 연대와 도표는 사회만 있고 인문 없죠. 자기 견해가 연대와 달리 좀 중요한 학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대는 설명 평가를 중심에 놓고 여러분이 결국은 연고대 둘 다 하니까 결국은 다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학교별로 약간의 강조점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12개월 아니면 이제 9개월 이렇게 될 텐데 아니면 6개월 무조건 여러분이 지금 제가 OT하고 있는 유형 기본편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나중에 12월 되면 그런 질문도 들어와요. 제가 시간이 없어 한 과목만 들으면 뭘 들을까요? 유형 기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순서죠. 그리고 브릿지 강좌는 인강으로도 올라가니까 인강 수강생도 반드시 들으시기 바라고 자기소개서인데 이거는 7월 달부터 제가 진행합니다. 첨삭을 한 3번 정도 받으세요. 3번 정도 받는 게 좋고 항목이 연대는 학업 계속 그럽니다만 이름은 뭐 중요하지 않고 600, 600, 600, 400 네 항목입니다. 네 항목이요. 1번, 2번 조금 주의 깊게 보시고 자, 이건 비동일 계열의 1번 좀 신경 쓰세요. 지원 동기인데 그게 그 학업주 노력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본인의 전공과 그리고 지원 전공이 다르잖아요. 비동일 계열은. 그러면은 내가 지원 전공에 대한 공부 경력을 좀 증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공신력 있는 자료가 이런 학업 성적표예요. 수강 기록이니까 혹시 수업을 전혀 안 들었다면 지원 전공에 대한 수업을 꼭 수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다면 2학기 때 들으면 되겠죠. 그리고 계절학기도 있고 그 다음에 활동도 챙겨 놓으시고 리더십,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연구활동, 취미활동 다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좀 많으면 좋겠지만 일부러 거기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없으면 곤란하니 여러분 꼭 만들어 두시기 바라고 전공 관련손도 물으니까 전공과도 연관한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대도 비슷합니다. 근데 분량이 좀 많아요. 전체가 5문항인데 각각 1000자씩 5000자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 그 기본 유형편은 모든 공부의 기본이다라고 보시되 쉽다라는 의미에서 기본 절대 아니에요. 기본 공부하시다 보면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준비한 학교가 연고대다라는 그 기준을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잘 준비하셔서 원래는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